안녕하세요. 4월 9일 오전 11시에 상담드린 누구입니다. 개인적으로 팔자 함몰 부위 정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이 많아서 망설임이 많은 사람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의사와 수술에 대해 이상한 질문들을 하지 않고 큰 걱정이나 의심 없이 믿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아서 향후 경과까지 평생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가장 아이디어한 성형수술이 될 일이지만 저 스스로 케이스를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 선생님이 유튜브 보면 이런저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해주시는 것 같아 제 인생에서 이례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소통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노블캣 수술을 받고 나면 어색해지면 어떨까? 윗입술 모양이나 콧구멍 모양이 이상해지진 않을까? 발음이 잘 안되거나 입술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부작용에 관한 고민부터 수술 공법 재료들의 생각까지도 기존의 수술 방법이 왜 굳이 노블캣 형태와 비슷한 형태의 보형물을 취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함몰부 외에는 다른 곳이 가능한 변형이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함몰부가 올라가면 콧구멍 모양이 변하게 되어 그에 맞게 필수적으로 코 수술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된 후기뿐만 아니라 스스로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콧구멍 사이나 주변부를 잡고 살짝만 당겨 올려 보아도 콧구멍 형태나 윗입술 형태가 변하는 등 정말 1, 2mm 정도의 차이만으로도 느낌의 변화를 준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당연히 질문이 많고 요구사항이 많은 환자들은 번거롭고 불편할 수밖에 없고 성형외과 일을 하는 한 필수불가결하게 겪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면 성형외과는 다른 어떤 의료 영역보다 환자들과 마찰이 많은 영역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할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으나 학교 일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소재 가공에 대해서 엉뚱한 요구나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과거에 자동차 제작업의 엔지니어로 종사하던 저로서는 황당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가소롭기도 하고 귀엽기도 한 경험들을 겪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제가 백 선생님께 심혈을 기울여 고안하신 노블캣 보형물의 성형 효과뿐만 아니라 수술 기법, 부작용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만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의문을 갖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고 수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저만의 발상이지만 보형물을 분리하여 넣는 방법을 쓴다면 기존의 절개 방법보다 구강상피 절개를 조금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을 하여 질문드려 봅니다. 관련한 아이디어는 아래 그림과 같이 파티션 가능하여 가공공차를 통하여 조립하거나 나사나 고정핀을 이용하여 고정하는 방법 등이 있을 듯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자동차 엔지니어링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CAD를 다루실 줄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그려오셨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글을 볼게요. 첨부한 이미지처럼 꼭 두 파트로 나뉜다거나 해당 부위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적절한 파티션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선생님께서 더 잘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소 절개 기법은 안과 수술인 스마일 라식 이런 거겠죠? 홍보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노블캣 수술 후 검색 중 노블캣 수술을 하고 나면 윗입술과 잇몸 사이에 이거 소대라고 하죠. 소대. 영구적으로 절단된 데를 후기를 본 적이 있는데 수술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절단되는 부위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것마저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절단하지 않고 양쪽으로 보형물을 삽입을 가능할 것이라는 발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이렇게 뭐라자면 입안을 이렇게 쭉 째고 넣는 게 아니라 여기 조금 이렇게 째고서 넣고 안에 이렇게 조립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있으셨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한 덩어리로 넣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면 요것만으로 비순각을 바꿔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넣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넣어서만 비순각을 바꿔주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코가 퍼지잖아요. 그걸 막아줘야겠다는 두 가지 요구가 있었어요. 코가 옆으로 벌어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넣기만 하면. 그러면 코가 벌어지는 걸 막아줘야 되고 여기 비순각은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근육을 묶어줘야 되는 거죠. 근육을 묶어주는 작업을 하려다 보니 여기를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분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만큼을 쨌다면요. 이런 보형물을 넣기 위해서 지금은 요만큼을 째요. 훨씬 짧게 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요 가운데 소대가 남아있는 게 좋다라고 말하면 요거까지 지키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는 포기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걸 남긴 채로 안에서 근육 작업을 하잖아요. 그럼 요게 남아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주변에서 살이 이렇게 꼬매지면, 여기가 이렇게 꼬매지면 여기도 망가져요. 이게 흉터가 쪼그라들면서. 그래서 요런 아이디어는 공대생으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아이디어고요. 저 역시도 이런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진행을 해서 턱이나 이런 보형물을 만들어 본 적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의미가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뭐 이렇게 소통하는 거, 또 이런 의견 주시는 거 저는 되게 반가워요. 왜냐면 이것도 본인이 직접 뭐 캐드를 쓰셨는지 뭐 카티아를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동차 쪽에 계시면은 캐드 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이런 아이디어 주시는 거 되게 저는 반갑고 고마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뭐 학교 일하다 보면 학생들이 뭐 소재 가공 얘기하면 있는데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종사하던 저로서는 황당하고 얼토당토 않고 가소롭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다. 저는 가소롭지는 않은데 되게 반갑고 귀엽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되게 반가워요. 아, 이런 고민을 해주는 사람 너무 좋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저는 제가 지금 이 일을 10년 해오면서 많은 공학자들을 뵙거든요. 사실 의사 만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의사들 만난 시간보다 공학 박사님이나 어떤 연구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만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의견 되게 반갑고, 일면 반갑고 귀엽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느끼시는 거랑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전공 분야에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이런 의견을 주시죠. 제가 환자분한테 잘 설명드리는 것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제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아빠, 내가 오늘 과학 시간에 표면 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람은 무리를 왜 못 걸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제가 고민했던 거거든요. 어렸을 때. 무리를 걸을 수, 표면 장력을 넓히려고 신발을 큰 걸 신고 그 밑에 기름칠을 하고 이렇게 무리를 걸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내밀고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내밀고 이렇게 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되냐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안 될걸? 근데 궁금하면 해봐. 근데 깊은 물에선 하지 마. 저는 약간 그런 주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될 것 같죠? 근데 안 될 거 뻔히 알아요. 근데 하지 마.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 물에 빠지는 거는 옷 젖는 거밖에 없잖아요. 깊은 물 아니면 위험하지도 않고. 얕은 물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 시행착오 겪어보는 거 저는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꼭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성형수술은 달라요, 여러분. 물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물에 빠져서 익사할 수도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하려는 경향이 최근 들어서 점점 강해지거든요. 이게 인터넷이 만든 폐해예요, 일종의. 근데 의사들이 그거 고민 안 해봤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성형외과 역사가 근 100년 되고요. 세상에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똘똘하다는 놈들이 의대 가서, 그것도 의대에서도 뭐 똘똘하다는 놈들이 성형외과를 선택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의 수많은 성형외과 의사가 100년 동안 환자분이 할 수 있는 고민을 안 해봤을까? 이렇게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물론 환자분이 진짜 브릴리언트한 아주 그냥 천재 같은 아이디어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의사들도 고민해 보지 않았을까? 그러한 시행착오가 쌓여서 의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소련에서 위성을 세계 최초로 날렸잖아요. 그거 아세요?
소련에서 위성을 발사를 최초로 했어요. 근데 소련에서 아이디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위성을 발사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수직으로 서서 로켓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우리 은하철도 999에서처럼 이렇게 기찻길을 깔아가지고 레일로 해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날아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거로 하죠. 이게 왜 안 됐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안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이 에너지가 기울어진 채로 올라가면은 대기권 돌파하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고 로켓 힘이 그렇게까지 안 나와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는 우리가 개념 설계라고 하는 영역에 있는데 그런 개념 설계를 할 때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설계를 하죠. 근데 실제로 뭐 실험을 해보거나 아니면 공학적인 계산을 해보면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의학도 똑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 고민은 의사들이 그래도 똘똘한 놈들이 해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래요. 근데 의견은 되게 저는 반가워요. 이런 의견은. 특히나 이렇게까지 막 정성 들여서 그려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저는 되게 감사합니다.